네, 반갑습니다. S클래스 학원에서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이 나서 시험 분석 영상하고 아이들이 이번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부터 같이 볼 텐데요. 봐주시면 시험 범위입니다. 아무래도 2학년으로 올라옴에 따라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요. 문법도 사라지면서 비문학, 문학 할 거 없이 대단히 많이 범위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 난이도를 봐주시면요.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은 난이도라고 제가 적어놨죠. 난이도가 단지 높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없거나 혹은 개념어가 약간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어가 조금 나와서 이 부분이 아이들로 하여금 좀 많은 혼란을 초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추론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언급한 적이 없는 선지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따가 예시를 들어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다. 두 번째, 비문학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문학이 난이도가 높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나쁜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논리가 적연하고 정답 선지의 근거가 명확하다면 저는 이건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60점만 넘기려고 해도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면 여기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 비문학, 소설 하나씩 뽑아봤습니다.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의 전달 지문이 사실은 정보의 밀도가 되게 높고 난이도도 좀 있고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그런 어려운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의 선지를 전부 다 판별을 해서 그 중에서 올바른 것만 쏙쏙 고를 수 있어야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정답 선지 같은 것도 사실 요 안에 기억, 미음, 니은, 리을, 디귿, 니은,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면 판별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낮았을 것 같은데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리을이 있으면 니은, 리을, 니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좀 많이 헷갈리게 하는 선지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은 사실 어렵지만 나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시 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상도화라고 내용 자체는 별게 없고 어려울 게 없는 시입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이 상도화의 이 시험은 이런 개념어야 라고 제시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4번 선지를 보면요. 본문은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내며 차가운 느낌의 이미지와 어우러져 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형성하는 소재이다. 5번 선지, 암사슴은 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며 화자의 이상적 모습이 투영된 대상으로 순수하고 고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4번 선지에 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형성하는 소재이다. 이거 언급한 적도 없고 교육과정 내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4번은 틀린 선지예요. 5번 선지 볼까요? 암사슴이 화자의 이상적 모습이 투영됐다는 말 언급하신 적도 없고요. 학교 교육과정 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이상적 모습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문제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선생님께서 달리 언급하신 적이 없다면 4번이 답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3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문학 난이도가 어려워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다음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명백히 암이 선지가 2개가 보이는 경우 아이들로 하여금 더 혼란을 가중시켰을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어떤 아이는 조금 더 힘들었겠죠. 그로 인해서 뒤에 컨디션에서 차이가 벌어졌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풀만한 문제들도 아이들이 시간이 없거나 허둥거리거나 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점수가 갈렸을 때 과연 이게 변별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3번 문제는 정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는 명백히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의 소설 문제를 좀 볼 텐데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김상원이 땅바닥을 꽝 하고 치면서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하는 혹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한다는 의견을 표출을 하는 대목인데요. 김상원은 적과 화친을 하자는 최영길의 의견에 반대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뭐냐? 이 직접적으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1학년 때부터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표현은 소설 내에서 인물의 심리를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방바닥을 꽉 내려친다든지 주먹을 부르르 떤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간접 제시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거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제시구나 라는 생각을 끄집어내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좋은 선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으나 나쁜 문제는 아니었고요. 문학 문제, 시소설 문제는 어려웠고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불합리한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정보의 밀도가 훨씬 높고 되게 오답률도 높고 아이들도 많이 틀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난이도가 높았을 뿐이지 불합리하지는 않았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적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뭐 과제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 과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 시험 직전에 한 2개 정도 세트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 안에서 적중한 것만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쭉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아이들한테 새벽에 이제 다 문자를 쏴서 중요한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부 작품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께서 윤동주를 좋아한다고 하셨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서 윤동주 씨에서 이번 시험 범위에 같이 엮여서 나올 만한 건 사실 그러니까 백석의 흰바람벽이 있어와 자화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요거 흰바람벽 윤동주 해서 자화상 문제를 이제 배부를 했고요. 그게 그대로 서술형에 출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적중이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교재 나갑니다. 자체 교재로 나가고 근데 아무래도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엔 자습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조금 덜하긴 해요. 그래서 수업의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긴 해서 요거는 자습서로 교체할까 생각 중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체 교재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학교 시험지랑 유사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2세트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들이 지문에도 익숙해지고 시험 환경에도 자주 노출이 되면서 어떤 이런 루틴에도 조금 익숙해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겪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주간지와 암기자료입니다. 주간지는 말 그대로 한 주에 나갈 내용이고요. 하루에 국어 공부를 1시간 반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틀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간지를 구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1시간 반이면 사실 닷새가 쌓이면 그래도 분량이 꽤 되거든요. 뭐 결코 적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를 상정하고 주간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문학작품이나 비문학의 정보의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암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워진 버전, 뚫린 버전, 외우고 채우고로 반복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암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문학 PBG입니다. 비문학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드로, 손필기로, 칼라로 필기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직전 때 이 필기지를 보고 도움을 조금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기간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도는 통상 5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4주에 끊는 걸 선호하고 이번에도 4주에 끊기는 했습니다.
5주도 살짝 삐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5주 안에는 무조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테스트를 쭉 보고 이 테스트 결과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비단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끝이 아니고 저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누적으로 문제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전 모의고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형 모의고사 비슷한 형태로 시험지 형태로 만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보 자료 따로 나갑니다. 직보 자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암기 자료에 마지막 수업에는 그걸 조금 더 얇게 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나만하다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은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무엇 하나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예 시험 직전의 직보 자료도 그렇게 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미진한 부분이 중간중간 있으면 계속 언제든 보충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나갔을 것이고 아울러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시험 분석 자료의 일환이고요. 시험지를 아예 통으로 분석을 해서 블로그에 게시를 합니다. 이 영상 링크 하단에도 아마 게시가 될 텐데 이 영상이 올라온 뒤에 링크는 조금 뒤에 달릴 것 같아요. 형제는 스케줄상. 그리고 성적 확인은 현재 거의 다 된 상황이고요. 학생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챙기기도 하고 하면서 진로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진행 계획입니다. 테스트 보고요. 과제 검사하고 이 과제 검사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교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주간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아이들이 풀었던 과제 중에 이거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한다 싶은 거를 약식으로 설명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진행하지 않을 때도 진행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도 수업 ABC 이렇게 나가고요. 물론 산문이냐 운문이냐 비분야이냐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나 첫 번째는 목표와의 연계, 두 번째 시간은 활동과의 연계, 세 번째 시간은 학교 필기와의 연계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조금 수업을 구성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험 분석 이렇게 시험 분석지로 나가서 블로그에 게시가 되고요. 시험 당일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질문도 받고 자료도 배부하고 나올 만한 문제도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벽 피드백을 따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장선으로 아이들한테 질문도 받습니다. 이 질문은 새벽 4시까지 받고요. 아이들 4시 이후에는 거의 질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다시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부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어떤 학생이 카카오톡이 없거나 카카오톡을 보지 못하는 여건인 경우에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발송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문학 특강을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저번 겨울방학에 숙제로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풀어봐야 할 비문학 세트를 작년 모의고사거든요. 세트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냈는데 그게 이번에 시험범위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2주간 비문학 특강을 하고요. 이 비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비단 내용 정리가 아니라 방문론까지 조금 제시를 해서 모의고사에도 조금이나마 짧은 기간이지만 도움이 되고자 개설을 했고요. 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신 계획은 5월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 6주 수업에 직전 1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설명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 아이들이 많이 상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지금 원점수가 거의 적게는 20점, 많게는 30점, 40점씩도 추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대와 원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석차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대학을 가려면 현재 기조상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내신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